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질문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우리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밥을 뜨고. 그래서, 어, 흔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타일이 붙었어. 오른쪽에도 타일이 붙고, 아래에도 타일이 붙었어. 근데 얘를 놓고, 이 타일을 놓고 좌우로 흔들다 보니까 이쪽 간섭이 돼요. 이쪽 간섭이 되니까 이걸 좌우로 흔들으라고, 흔들고 비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흔들고 비비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럴 때 이쪽이 간섭되죠. 그렇죠? 이쪽이 간섭돼서 그것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비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흔든다는 게 어느 느낌인지, 요만큼을 흔들어야 될지, 요만큼을 흔들어야 될지, 비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 뜨는 모양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떠도 돼요. 동그랗게 떠도 되고, 한 방 떠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로 세 방, 가로로 세 방 떠도 돼. 그 다음에 사선으로 떠도 돼. 그렇죠? 밥만 잘 채운다면. 그냥 100%를 채워도 돼요. 그다음에 뭐 내기퉁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물며 뭐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 근데 이렇게 떠. 그렇죠? 일자로 길게. 제가 저항력이라는 부분에서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게 밥을 뜨고 아래 위로 흔들면 저항력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힘들고 좌우로 흔들면 요만큼의 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밥이 잘 퍼지고 시공하기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갈아 붙임일 때 이렇게 뜨고 세로 붙임일 때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나 사선으로 흔들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질문 주신 건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라는데요. 이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좌우로 흔드냐? 상하로 흔드냐? 상하 좌우로 흔드냐? 전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부 아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유는 설명드리고요. 자, 밥 드는 모양에 따라서 흔들고 비비는 방향이 결정돼요. 그렇죠? 이렇게 세로로 흔들었으니까 저항력이 여기는 짧으니까 좌우로 흔들게 되고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까지 나아가서는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까지 세 가지가 저는 작용이 된다고요. 밥 드는 모양, 흔들고 비비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모르타르의 질감에 따라서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가 결정된다고 봐요. 자, 요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와볼까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밥을 뾰족하게 뜨고 요게 무너지면서 요 밥을 흔들고 비벼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차게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은. 어, 그럼 요렇게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된 밥이어야 돼요. 수분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는 약간 무너지는 밥보다 상대적으로 된 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된 밥은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세겠죠. 저항력. 다른 말로 하면 점도가 높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점도가 높으면 물체에 저항하는 힘이 많다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된 밥은 일단 비비기 힘들어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용 써야 되고 계속 물도 없는데 어, 벽에도 빨아야 되고 타일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밥을 이 과정을 거쳐 이렇게 만들어야 돼. 무너뜨려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힘들어서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함수율을 좀 조정하신다면 밥은 약간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시는 분과 약간 함수율을 높여서 그 느낌을 잡고 여기까지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더 묽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가시는 분. 예.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 여기는 굉장히 흔들고 빗기가 용이해요. 그 대신 밥의 두께가 별로 안 나오니까 두꺼운 벽은 좀 붙이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있을 것 같아서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까지, 예, 압축 정도의 상관관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상태에 바짝바짝 세우는 밥을 뜨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고, 예,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다시 가면 이것저것 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결론이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방향이에요. 자, 처음엔 이렇게 뜨게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요. 계속 밥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려서 비비고 흔들어서 무너뜨려서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흔드는 정도로는 안 돼요. 네, 흔드는 정도는 비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좌우로 흔들어서 비벼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언어의 차이가 행동하는 사람의 그런 동작을 바꾼다고 비빈다 하면 우리는 이런 비빔 마찰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비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흔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흔든다라는 거는 약간 묽은 밥에 그 동작을 어, 진동이라든가 이런 살살살살 살랑살랑이라 그러죠. 살랑살랑 움직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좌우로만 흔들 것이냐? 아니에요.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뭐 던지고 때려 붙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붙이는 동작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정석대로 비비고 흔들지만은 않아요. 음,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자, 처음엔 비비고 흔들어서 힘들어.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떠. 처음에는. 근데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 내가 비비는 동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 이 모르타르의 생김새랑 여기 안에 수분, 요 수분, 요걸 흔들고 비비고 던지고 때리고 두들기고 할 때에 벽에 촥촥 달라붙는 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분, 함수율 문제도 굉장히 큰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요 동작이 완성되죠.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요 질문을 어, 완성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드는 동작은 모르타르의 질감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타르가 뻑뻑하면 흔드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거칠죠. 그다음에 모르타르가 부드러우면 언제 붙이는지 모르게 툭 탁 탁탁 붙여요. 우리 숭늉공을 이렇게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자 이렇게 잡아요 타일을 보통 이렇게 잡죠. 양쪽 네모난 타일을 이렇게 잡으면 보통 보면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모르타르의 질감을 좀 느끼시면 꿀렁꿀렁한 그런 질감을 느끼신 다음에 그냥 갖다가 밀어넣어요. 탁 던진다고 표현하죠. 벽에 살포시 갖다가 탁 밀어넣어요. 밀어넣으면 그 물컹물컹한 밥이 펑 퍼집니다. 촥 퍼지면서 촥 달라붙어요, 벽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흔들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살짝살짝 흔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흔들고요. 손바닥으로 툭툭 때립니다. 나온 곳을 툭툭 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때려요. 툭툭 몇 번 치면 바로 면이 잡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초기 과정, 어떤 밥을 이렇게 세워서 떠서 좌우로 비벼라, 위아래로 비벼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것은 계속 이 질감을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물도 많이 섞어봤다가 조금 덜 섞어봤다가 요 중간 위치에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해서 꼭 좌우로만 아니고 약간 문질문질한다 그러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예, 좌우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벽에 던진다는 느낌, 이 가져가는 속도를 이용해서 벽에 탁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속도와 힘에 의해서 모르테러가 촥 일차적으로 촥 퍼지는 느낌. 그 다음에 뭐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좌우로 흔든다, 위아래로 꼭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온 곳을 툭툭 손으로 때려서 그 안에 있는 질퍽한 모르타르가 툭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사선으로 흔든다든지 좌우로 살짝 진동을 줘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진동을 줘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이런 행동으로의 어떤 진화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라는 답에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좌우, 상하, 상하, 좌우. 흔드는 모션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밥 드는 모양에 따라서 본인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현장에서 진짜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 여건이 이렇게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본인이 나아갈 길은 밥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워서 흔드는 게 아니라 비비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막 비비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위를 좀 조정해서 가지고 논다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요. 타일에 끌려다니고 타일에 막 힘을 줘서 내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타일을 이렇게 타일과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모르타르를 가지고 놀아야지 진흙같이 차흙같이 모르타르를 가지고 놀아야지 힘들게 한 방향으로만 비비거나 한 동작만 이용해서 타일을 붙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쇠는 좌우, 상하 좌우가 아니라 모르타르의 질감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많이 붙여보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는 속도, 내가 벽에 가져가는 속도, 자연스러운 그 속도로 인해서 모르타르가 벽에 촥 붙는, 예. 그래서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때, 좌우로만 붙나? 좌우로만 흔드나? 위아래로만 흔드나를 보시지 마시고, 그 타일 뒤에 안 보이는 그 타일의 느낌을 보시려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이 원리는 그 내부에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의 질감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고 때리는 그 동작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좌우로만 흔드는구나. 저 사람은 위아래로만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더라도 모르타르의 질감이 이 사람 좀 뻑뻑하다. 이 사람은 조금 물이 많은 것 같은데 더 자연스럽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도 흔들었다 때리기도 했다가 많이 흔드는구나. 나보다 흔드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조정하는 이 동작 자체가 용이하구나. 면을 맞추기 위한 동작 자체가 용이하구나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사람 영상 보는 이유 틀리고 저 사람 영상 보는 이유 틀리지만 모션뿐만 아니라 밥의 질감에 따른 흔들림이라든가 때려붙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좀 느낌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래 결론이 또 있는데 이거는 안 알려줌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좌우로만 흔들어야 하나요? 네. 흔드는 동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밥의 질감에 따라서 본인의 동작이 결정되고 아마 세월이 가고 연습을 많이 할수록 향상될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체력 소모를 덜 소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코치분,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동료가 있으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완성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얼굴이 안 나오는 손으로만 같이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강의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